145번은 뭔데? 그래요. 좋아요. 일단 궁금한 게 뭐죠, 얘들아? 궁금한 게? 어, 나머지니까 뭐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궁금한 거죠? 됐어? 그럼 일단 저기다가, 그러니까 P 마이너스 2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정보는 일단 뭐가 있었어? 여기 P2가 얼마래? 마이너스 9래. 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재밌네요, 문제가. 그쵸? 어렵다. 그쵸? 어렵네. 허허. 재밌네요. x 세제곱. 야, 재밌네, 문제가. px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 그러니까 px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를 선생님이 지금 뭘 가지고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한 거거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알겠죠? 나조건. 이거 처음 보는 조건일 수 있는데 이 나조건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봐봐. 그냥 px를 그냥 단순하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px분의 1은 뭐가 될까요? 얘는 a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b 곱하기 x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c 곱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 d가 되겠죠. 거기다가 x 세제곱을 곱하겠다는 얘기는 여기다 x 세제곱을 곱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되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px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a, b, c, d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요 d, c, b, a라고 하는 이 역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제는 요 과정 거치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까지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 분명히 최고 차이계수 1이라고 줬잖아 나한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렇게 세팅을 잡고 가는 게 당연히 뭐 하겠어? 맞겠죠. 당연히 맞겠죠. 근데 얘랑 누구랑 같대? 얘랑 같대잖아. 모든 실수에서 여기는 얘가 성립한댔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어? c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버리면은 c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 b는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 이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같다고 정보를 준 거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한테 P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예요 라고 이 정보를 하나만 줘도 난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PX를 완성할 수 있어. 완성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답이 되는구나 라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 재밌네요. 그죠?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랑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을까? 요거랑 관련된 얘기가 선생님이 지금 저 표현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사실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px는 0, 예, 그냥 알파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px분의 1은 0의 그는 알파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역수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의 더하기 d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현재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d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에요 라는 요 녀석의 근은 여기는 이 개수가 역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식이 됩니다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 거기서 착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야? 실제로는 a x 세제곱분의 1이고 그다음에 bx 제곱분의 1이고 그다음에 cx분의 1이고 더하기 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에다가 양변에 x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x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그대로 얘가 될 수밖에 없었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역수근 개념을 설명했었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던 그 행동이 여기는 요거에다가 x세제곱을 곱해버림으로써 지금 뭘 한 거야? 여기는 얘의 개수를 역순으로 만들었었어 라고 했던 그 생각과 지금 여기는 얘가 어때?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하는 역할은 개수를 역순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 생각해주면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기억하기보다는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됐나요? 오케이? 좋다. 좋네요, 문제가. 다음 55번으로 쭉 넘어가자. 55번. 그래요. 자,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다항식 저기는 제에 대하여 저기는 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뭘 구해주세요? p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네요. 문제가 귀찮네, 이거는. 그죠? 이건 그냥 단순히 좀 귀찮은 느낌의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것도 좀 아니다. 아니네. 맞네. 자, 봐봐. 우리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딱 잡고 있니?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우함수, 기함수. 모르니? 들어는 봤어? 그러니까 우함수. 오늘은 진도를 아예 못 나갈 수도 있겠는데? 질문하다가 이런 개념 설명해주면서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우함수는 어떤 함수였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결과가 그냥 fx가 되는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렀었어. 그 다음에 기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불렀었냐면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쓸까? 기함수라고 하는 애는 여긴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함수였어. 여기서 일단 기함수, 우함수랑 기함수 요거는 선생님이 한자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게 일본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자어더라고. 그러니까 우자가 짝 우자야. 짝 우. 그러니까 배우자 할 때 우자야. 오케이? 얘는 짝함수라고 불러요. 짝함수. 오케이? 근데 어쨌든 우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만족하는 건데 얘는 함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x였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x였을 때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소리? 서로 같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여기 있었으면 마이너스 x 여기 있었을 거고 얘의 함수값이랑 얘의 함수값이랑 같다는 소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즉 반드시 뭐에 대해서 요렇게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함수의 성질이다 라고 말을 하면 우함수는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이라는 뭐가 있어?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고 여기는 똑같은 이유로 사실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 이런 성질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였다고 생각했을 때 얘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게 얘에서의 함수값입니다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이해돼? 얘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입니다 라는 뜻일 테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완벽하게 원점에서 대칭이 돼버리면서 여기 있는 얘는 얘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완벽하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우함수랑 기함수라고 하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짝함수라고 부르는 거냐면 여긴 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항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무슨 함수?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야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fx가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다음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한 건 어때?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f-x를 해준 결과랑 얘랑 두 개가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그죠? 왜? 얘가 짝수 차수니까. 홀수, 그러니까 여기는 요 뭐야? 상수항도 짝수 차수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반드시 요걸 만족할 거야. 얘랑 얘가 서로 같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x라고 하는 애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f-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5배의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5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뭐니까? fx니까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가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긴 얘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전체가 마이너스를 묶이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이런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 선생님이 암기를 못하는 거는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이 용어가 되게 헷갈렸었어. 뭐가 우고 뭐가 긴데 막 이렇게 되게 헷갈렸었어.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외웠어. 봐봐. 우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문자는 y축 대칭이잖아. 그지? 이렇게 외웠었어. 이해되죠? 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가 y축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이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외우기가 싫으니까 잘 못 외우니까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봐. 여기서 p-x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p-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랑 뭐 하다는 소리니? 같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px의 제곱이 p-x의 제곱이랑 같다는 소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px라고 하는 애가 p-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기함수를 의미하고 여기 있는 얘는 짝함수, 우함수를 의미하게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미 몇 차라고 줬으니까 1차 이하, 2차 이하라고 줬으니까 얘가 만약에 2차 다항식이었다면 그 2차 다항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여긴 얘가 1차 함수였어. 그럼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AX라는 이런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이거거나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이해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뭔데? 장점은 뭐야? 원래 PX를 내가 뭐 하려면 세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정계수 몇 개를 놓고 세팅을 해야 돼? 이렇게 3개를 놓고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3개짜리를 내가 연립하는 건 되게 어때?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라도 줄어들면 그리고 얘는 무려 2개나 줄어들었으니까 어때? 훨씬 더 편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 이거 전체의 제곱이 a의 x의 4제곱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2x 제곱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어때요? 여기는 얘가 통째로 들어가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한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좌변에 x 4제곱의 개수는 a 제곱일 거고 얘는 a일 테니까 이렇게 놓으면 a가 1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항의 개수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2ab 있잖아. 2차항은 여기서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 B는 몇이어야 돼? 현재 1이어야 돼. 그럼 절대로 A가 0일 수는 없겠네. A가 0이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A는 1이었구나. A가 1이었으니까 B도 여전히 뭐였겠구나? 1이었겠구나. 그렇죠? 마지막 확인만 해줘. B제곱이 B가 되니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어떻게 되는 다항식 PX는 일단 어떤 게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야.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A제곱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A,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되면서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니까 A제곱이랑 얘랑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얘는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지. 얘는 두 개가 생기고 얘는 하나가 생겼으니까 총 몇 개가 됩니다. PX는 총 3개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어때요? 3개짜리로 한 방에 처리하는 것보다 2개 하나 쪼개서 처리하니까 어때? 훨씬 더 편한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그럼 선생님 왜 처음에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는 되게 편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만족하기만 하면 어때? 무조건 뭐 이거가 될 거야. 뭐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걸 만족하기만 하면은 원점 대칭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뭐야?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면서 미정계수를 확 줄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핵심적인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어요. 다항식을 다루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긴 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구성들을 한번 잘 째려봐봐. 다 어떻게 되어 있니? 제곱이잖아. 제곱이잖아. 여기는 얘만 홀로 뭐야? 하나짜리지. 그렇죠? 쟤만 홀로 하나짜리지.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는 저 x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얘만 얘랑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얘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가 된다는 판단은 얘 아니면 얘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순수한 우함수거나 순수한 기함수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알겠죠? 되게 만약에 저게 조건이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으로 있었어. 그럼 더 땡큐지. 만약에 여기는 얘가 세제곱으로 돼 있었다 쳐봐. 세제곱. 그럼 여기는 세제곱이랑 같다는 거는 이 경우밖에 안 되잖아. 이 경우 되지도 않잖아. 그럼 얘는 그냥 우함수라고 아예 확정 지어놓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됐어?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야. 됐어? 좋아요. 지금 2문제 풀었네요. 자, 배워볼게요. 다음 몇 번이야? 56번부터 쭉 질문이네. 56번부터. 그래요. 어휴. 이쪽 파트,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아까 반에서도 이거 질문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까 풀어봐서 얘 해결 전략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너희가 봤다. 그럼 어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문제를 읽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풀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풀이를 시작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구하라는 걸 먼저 봐. 구하라는 거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요거랑 요거를 구하. 그 다음에 그럼 얘랑 얘를 구하려면 이제 PX를 완성해야 되고 QX를 완성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PX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갈 건데 얘가 그냥 뭐라고 주어 있어?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생각은 당연히 뭘까? 몇 차인지, 그지? 저기 제가 몇 차식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 px의 차수가 나는 현재 궁금해. 차수가 궁금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할래? 가정할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얘 몇 차라고 놀래? n차라고 나올래.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런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여기 얘를 n차라고 넣어. px를 n차라고 넣는다면 px제곱은 몇 차니? 그렇지. 2n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세제곱짜리였고 얘는 n차였으니까 얘는 n 더하기 3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몇 차가 있었어? 4차가 있었고 여기 몇 차가 있었어? 2차가 있었죠.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2n차라는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 여기 있는 얘가 하필이면 1이어가지고 얘가 4차인데 여기 있는 얘가 4차여서 4차항이 사라지고 3차항도 사라지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차수가 3차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얘, 근데 다행히도 여기 있는 얘가 몇 차니까 2n차니까 짝수차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차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총 세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 n이 몇이 됐을 때, n 더하기 3이 됐을 때, 그때 n은 몇? 3이죠. 그러니까 n이 3차였을 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일단 만족할 것 같아. 여기까지 생각해 주고. 괜찮니? 그다음 두 번째는 2n이 몇이 되고 싶어? 4가 되고 싶어. 이런 상황이라면 n이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얘가 2였다면 얘가 5차가 돼 버리잖아.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좌우변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 n이 몇 차? 2n이 2차여서 n이 1인 상황.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렇게 두 개가 후보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가 쉬워, 얘가 쉬워, 얘가 쉽죠. 그러니까 얘 먼저 해보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n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n이 1이었다면 우리가 px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놓고서 얘 이제 다항식에서 미정계수 두 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개수비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다 때려놓고 개수비교하는 건 진짜 극혐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너무 싫어.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 있는 걔를 피하고 싶어요. 그럼 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일단 난 다항식을 완성하고 싶어. 세팅해서 완성하고 싶어. 근데 개수 비교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수치 대입밖에 없지. 일단 수치 대입밖에 없어. 수치 대입에서도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치 대입을 하면 참 좋을까? 0이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마음으로. 왜? 이유는 인수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0이 되는 P에 뭘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 있는 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인수정리를 써서 되게 쉽게 세팅하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할 때 있잖아. 여기서 얘를 쓱 관찰할 때 일단 봐봐. 여기 이런 거에 지저분한 거에 붙어있는 요 녀석을 봐봐. 이게 얼마나 고마운 조건이냐면 0을 집어넣으면 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딱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때요? P0이 되죠. 그렇죠? P0. 0, 0, 0. 얘는 0. 땡큐. 너무 땡큐. 그렇지? 일단 하나 구했어. 됐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P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0을 만들어버리면 이만큼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이거 이해돼?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P1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긴 얘가 뭐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됐어? 얘가 0이니까 이게 0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그쵸?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 된다. 뭐야 그러면은 0이 되는 인수가 두 개나 있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1차식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없겠죠. 왜냐면 1차식인데 0이 되는 인수가 두 개 있다고? 그럼 둘 다 0이었다는 소리거든. 쉽게 말해서 뭘 넣어도 다 0이었다는 소리거든. 근데 얘는 1차여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얘가 0이면 빵차가 돼버리니까. 됐어?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일단 이 정도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찾아보자, 얘들아. 지금 0이 되는 거 벌써 2개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후보는 지금 요거 3차짜리 요거 하나만 딱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만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찾으러 가볼게. 뭐, 몇을 넣으면 좋을까, 이번에? 지금 현재 P0은 0이에요 라는 사실을 얻었고, 그 다음에 P1은 0이에요 라는 사실을 얻었어. 그냥 하나만 더 찾아보자. 뭐 넣어보면 좋을까? 일단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까, 얘들아? 1을 한번 넣어볼까? 1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뭐가 돼? P1이 되잖아. 그럼 P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P2잖아. 됐어? 근데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네. 됐어? 아, 그러면 P2도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꾸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나는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거야. 그게 더 오히려 빠를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 뭐 이런 생각. 운에 좀 맡겨야 되거든.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운에 맡기기보다는 그 구조를 보면서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라고 하지? 직관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랑 기계랑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 직관이라는 게 있지. 그치? 본능에 따른 어떤 직관 같은 게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할까? 직관이 있잖아. 그죠? 뭐라고 좀, 비유를 드리기가 좀 어렵네. 어쨌든, 직관이 있으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px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놓을 수 있겠어? x와 x-1과 x-1을 인수로 갖는 최고차의 개수는 몇인? k인 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의 최고차의 개수는 몇이겠어? k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서 k가 나올 텐데 걔랑 걔랑 곱해지니까 거기는 얘는 k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니까 k는 몇이구나? 0 또는 1이 된다. 뭐 0인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양수값 1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이 된다를 통해서 우리는 px 자체를 완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면 되겠지. 두 번째 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죠, 얘들아? px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px를 또 열심히 구했더니 이제 두 번째 qx를 구하러 가야 되는 또 시련을 주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x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세제곱 바로 가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일단 놓을 수 있을 거고 더하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를 qx로 나눠봤더니 얘가 몇이 됐대? 나머지가 2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8이 됐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몇 차구만? 나머지가 2차구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요 녀석은 3차였을 수밖에 없겠다. 물론 4차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4차라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얘는 3차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을 여기다 홀라당 넘겨버린 다음에 여기는 요 식을 열심히 인수분해 해줄 수 있으면 결국 1차와 3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 요 3차를 qx라고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를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얘가 일단 x의 4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짜리는 그냥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2차짜리는 요거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5x제곱 이렇게 될 거고 1차짜리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항 저기는 없죠? 상수항 넘어가면 플러스 8입니다. 얘가 지금 qx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이제부터 난 인수분해할 생각인데 요 인수분해하려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뭐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정도였던 것 같아. 기억에. 1이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랑 8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그럼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4랑 마이너스 8이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x 더하기 2에다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qx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다항식이라고 했죠.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얘가 얘 자체라는 소리는 아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진짜 어렵다, 그지? 꽤 어렵다. 그래서 완성됐으니까 집어넣어서 답만 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 됐어? 오케이. 보자. 다음은 몇 번이야? 57번. 그래. 이 문제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지? 문제들이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봐봐. 일단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얘들아, 첫 번째 가족권에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 가족권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대. 여기는 얘로 나누었대.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 3p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줬냐면 x제곱 더하기 4를 뭘로 나눴대? 제로 나눴대. 그렇죠? 제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똑같이 얘였대.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예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얘를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나조건에선 지금 F1과 F-1이 서로 같아요. 보통 같다고만 주면은 얘가 뭔지 몰라. 그래서 는 K 뭐 이렇게 박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어쨌든 저렇게 박아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긴 얘도 여전히 X-1과 X 플러스 1 이렇게 각각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K로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1 넣었을 때 K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K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 마지막 다조건을 봤더니 다조건에서는 fx라고 하는 게 뭐라고 줬어? x 마이너스 루트 p 요거 인수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개가 지금 봐봐. 주어져 있는 정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형태들이 완벽하게 다 달라. 그렇지 않니? 여기 있는 얘는 얘랑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라면 얘는 얘로 나눈 못과 나머지인데 같지도 않고 다 달라. 그지? 여기는 얘는 뜬금없이 얘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는 0이야. 얘를 인수로 가져. 이런 정보만 준 거란 말이야. 됐어? 이 세 개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세 개의 정보를 지금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걔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로 우리가 생각을 할래? 얘로 생각을 할래? 얘로 생각을 할래?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편하겠니? 얘가 편하겠니? 얘가 편하겠니? 이런 얘기인데 누가 제일 편할까? 가가 제일 편하겠지. 이유는 뭐가 돼? 여기에 세팅을 하는 건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x 더하기 a 정도로 세팅하면 되죠. x 더하기 a 정도 세팅하면 되니까 미정계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됐어? 미정계수가 2개 남았으니까 여기서 2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여기다 세팅을 하려면 제가 4차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여기는 얘도 모르니까 미정계수 3개죠. 그럼 얘랑 얘를 통해서 미정계수 3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더 끔찍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가족권으로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x 더하기 a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됐어? 이렇게 생각해준다면 미정계수가 이제 a랑 b 2개가 남았으니까 나는 2개의 식을 얻으면 되는데 다시 가족권으로 가봤어. 나조건으로 가봤어. 이렇게 순수하게 나한테 식을 하나 주고 있잖아. 그리고 또 여기는 얘도 이렇게 나한테 뭘 주고 있어? 순수하게 식을 하나 주고 있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1는 거랑 마이너스 1는 거랑 같아야 하며 됐나요? 그 다음에 저기는 루트 p를 집어넣은 건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정보를 적당하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은 a랑 p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1이랑 1 넣은 것 같아.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3 곱하기 5에다가 a 더하기 1이 되겠죠. 더하기 3p제곱 이렇게 한 것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1 곱하기 5 곱하기 a-1 더하기 3p제곱 되겠죠. 같아요 이런 뜻이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5도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럼 얘는 3a 더하기 3이 뭐가 됩니다?
A-1이 됩니다. 넘어가고 넘어가. 그럼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아,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었네. A를 구할 수 있었네. 됐나요? 그럼 이제 P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요거씩 좀 정리해보자, 얘들아. 요거 정리해보면은 fx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요거랑 요거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 여긴 얘는 x제곱 더하기 4잖아. 어이구, 뭐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3p제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겠다고? 마지막에 루트 p를 넣겠다고. 루트 p를 집어넣으면 얘가 p제곱이 될 거 아니니? 그렇죠? 그럼 얘는 4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이 0이 된다는 뜻이네. 여기다 루트 p를 집으면 0이 된다고 다조건에서 주고 있었으니까. 그럼 p제곱은 뭐가 되는데? 4가 될 텐데. p는 뿔마 2가 될 텐데. 양수 p가 궁금했으니까 p는 2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너무 다양해져요. 되게 어렵게 풀 수도 있고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떻게 풀면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8번 가봅시다. 58번. 아, 여기가 타라락 다 질문인 이유가 있네. 진짜 다 어렵다, 그지? 이쪽 파트 진짜 어렵네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그지?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 일단 첫 번째 가족권을 봐봐. 가족권은 뭐야? P, 2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보통 하나를 주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미정계수 하나 정도 남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애야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봐봐. 나조건은 지금 뭐야?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 세제곱인 실수 a는 마이너스 1과 3뿐이다 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얘는 f 알파 a가 a 세제곱이 되는 이렇게 되는 저긴 저 a는 뭐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1과 3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 마이너스 1 집어 뭐가 돼?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에 p 뭐는 3은 3의 세제곱 27이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사실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얘는 지금 세제곱이라는 규칙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얘는 규칙대로 생각을 해준다면 f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다항식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가 또 달라붙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봐봐. p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3차를 뺐으니까 당연히 얘는 3차식이 돼야만 해. 최고차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는 얘는 ax에 더하기 뭐라고? b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이런 말 뿐이다. 저 뿐이다 라는 저 말은 무슨 말일까? 저거밖에 없다. 저거밖에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안 된다. 그치? 저렇게 되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가 만약에 A로 묶어가지고 x-알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알파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거나 3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얘가 되거나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저긴 저 뿐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봐봐. px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수 있어? a 하나, 최고차에서 a 하나 달아놓고 x 더하기 1 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나 그냥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a에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땐 얘가 될 거고 이 녀석이 3이었을 땐 얘가 되겠죠.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미정계수 몇 개 남았으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요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한테 뭘 줬겠구나.
얘를 줬겠구나. 그래서 저거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봐서 그 값이 음수인 걸 찾아주세요. 양수인 거 말고 음수인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마무리로 여기다가 2만 넣어봐.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야? 9 마이너스 9a니 2 넣으면 더하기 8. 얘가 0이네. 아니 마이너스 1이네. a가 얼마야? 1이잖아. 그지? 얘가 1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지? 이건 안 돼. 결국 이거 일단 수리고 다시 여기다 또 이제 2를 넣어봐요. 2를 넣으면 뭐가 돼? 2를 넣으면 3. 3a. 그 다음에 8. 얘가 마이너스 1. a는 마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가 마 3. 이렇게 나오면 px가 완성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뿐, 저 뿐 때문에, 그치? 저 뿐 때문에 여기는 얘를 처리하지 못했으면, 그치? 이제는 요 뿐이라는 요 말이, 아,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라는 뜻으로서 여기는 얘, 인수가 얘가 되거나 인수가 얘가 되는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어려워요, 진짜. 답지에도 저렇게 나오겠네. 음. 소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아까 그 전에 반에서 이거 풀어주면서 뭐야 여기까지 해놓고서 여기서 계속 뭐야 도대체 뭘 내가 놓친 거야. 근데 계속 마음 한편으로는 저 뿐이라는 요 말이 계속 걸렸었거든. 저 뿐을 해석해 봤더니 결론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59번. 이거는 좀 쉬워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워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 해결을 여기서 너희가 일단 네 글자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당연히 어려운 거고 네 글자가 떠올랐어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네 글자가 뭐죠? 인수정리 맞습니다. 일단 인수정리가 정확하게 떠올라야 돼. 현수. 오케이? 됐습니다. 집중. 좋아요. 자, 그럼 인수정리가 떠올랐다는 건 어떤 얘기로 생각할 수 있겠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한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F 몇이 몇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얘의 규칙성을 가진 몇 가지들을 막 찾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인수 정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다항식을 세팅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요? 그럼 한번 볼게요. 다시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 자체로 규칙성을 찾으려고 다가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얘로 규칙성을 찾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 P4가 몇이었어? 4분의 7이었어. 그러면 P3은 얼마니?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으니까? 4분의 7이었으니까 그 4분의 7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4분의 7이 곱해지면서 사랑 약분되면서 얘가 3분의 7이 되네.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얘가 3분의 7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7을 곱해준 거니까 얘는 2분의 7이 되겠네. 그럼 P2는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P1은 어떻게 되겠어? 7, 1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놓고 나서 인수정리를 떠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인수정리를 떠올렸을 때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뭘까? 인수정리는 다항식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쟤는 다항식 얘기라고. 근데 여기는 얘는 무슨 식이야? 유리식이거든. 다항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식이 껴들었으니까 유리식이 되는 순간부터 일단 나머지 정리 같은 게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나머지 정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유리식이 된 순간부터 목만 있을 거거든. 나머지는 애시당초 없어질 거거든.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유리식이 아니라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식이니? 다항식에 대한 정리예요. 다항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다항식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면 절대로 인수정리 개념을 쓸 수 없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4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3을 이쪽으로 넘겨놓고 2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1을 이쪽으로 넘겨놓고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얘는 xpx-7이라는 다항식은요 라고 규칙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3차식이라고 했고 여기는 1차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총 4차식이 될 건데 얘는 x-1과 x-2와 x-3과 x-4를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를 구하려고 이제부터 우리는 노력을 할 건데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몇을 대입합니까? 그렇지. 0을 대입하죠. 왜? 여기는 얘랑 상관없이 0을 넣으면 얘가 빵이 될 테니까.
그렇지?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24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a는 24분의 마이너스 7이군요. 라고 더럽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게 숑 집어넣어 주면 그렇죠? 여기다가 숑 집어넣어 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4분의 7 된 거잖아. 내가 궁금한 거는 p 마이너스 1이 궁금하니까 여기는 이 식 전체에다 그냥 마이너스 1을 툭 집어넣어 버리면 쟤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요 24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요만큼이 24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35가 되나요? 35.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얼마야? 42가 되니?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42가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때?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것만 생각해서 규칙만 찾아낼 수 있었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됐어? 점점 문제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인수정리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까지 중요한 거구나.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여기서 아까 내가 답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40인데 이게 답이 뭐라고? 38? 28일. 어딘가에선 그래요. 마지막에 실수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정할게요. 자, 60번이죠. 60번. 1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이 있대. 그냥 px는 2차 다항식이고 qx는 1차 다항식이래. 일단은 차수들을 다 줬네요.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얘가 일단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나머지 정리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얼마야? 0이야. 일단 이런 정보를 하나 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 뭘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어허. 불편하네요. 그죠? 얘가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줬어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줬어야 우리가 뭔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죠? 얘는 한번 꼬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잘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의 세팅 자체가 요렇게 하나 정보를 주고 요렇게 하나 정보를 주고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다면 아예 애시당초 px-2qx를 하나의 세팅으로 잡아서 얘를 내가 그냥 fx라고 이렇게 쳐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첫 번째 정보는 나한테 뭘 준 거야? f0은 0이야 라는 정보를 준 거고 두 번째 정보는 fx가 중근을 가져. 여기 얘가 중근을 갖게 돼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세 번째 정보가 뭘 준 거야? f2가 13이야 라는 이런 정보들을 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지니?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상황이었다면 fx를 일단 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생겨야 되고 최고차항에서는 1일 게 분명해. 왜냐면 얘가 최고차항에서가 1인 2차 다항식이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정보를 준 거니까 얘는 x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보를 줬을 때 최고차항의 수를 만약에 안 줬다면은 여기다가 a를 잡아놓고 다시 a의 x제곱 이렇게 잡아놓고 이 넣어서 13 나온다 해서 a값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 이 정보는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이유가 밝혀졌지. 지금 설명하면서 이유가 밝혀졌지. 이 두 개의 정보로 충분히 상황이 종료됐다는 뜻인 거야. 그렇죠? 이 두 개의 정보로 fx는 뭐가 됐다? x제곱이 됐다. 그냥 이걸로 일단은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뭘 준 거야?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가 px라고 하는 거는요. px-2qx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가 됩니다? x제곱이 됩니다. 즉 px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제곱에 더하기 2qx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이라고 준 거야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뭐라고 놓는다면 x 더하기 a라고 내가 qx를 잡아놓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봐. 일단 px는 얘가 되는 거고 qx는 뭐가 되는 거야? qx는 x 더하기 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준 이 정보는 뭐였어? 2p2 더하기 q2가 얼마군요? 13이군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여기다 2 한번 넣고 여기다 2 한번 넣고 더해가지고 이거 2배 한 거에 더해가지고 13이 됩니다라는 식 만들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a가 완성이 된다면 px도 완성, qx도 완성이 되니까 당연히 p3, q3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해석 끝. 이해되죠?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다음 요거. 좋아요. 다항식 fx에 대하여 저긴 제가 저렇게 돼 있대. 이거 뭐야 이건 또. 여기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저렇게 돼 있대.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일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찬찬히 한번 봅시다. 여긴 얘가 몇 차일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잠깐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긴 얘가 만약에 n차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n차가 되고 그쵸? 요거는 뭐야? n차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n차분의 1이 되는 거고 거기에 x 4제곱을 한 거니까 최고차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 4에서 n을 뺀 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가 n차였어. 얘는 4-n차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좋겠어? 4였으면 좋겠어가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아니잖아. 여기는 얘는 최고차항이 몇 차가 되겠어, 얘들아? 4차가 되겠지. 이해돼? 지금 여기는 얘를 다 뒤집은 거잖아. fx를 다 뒤집은 거니까 상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상수에다가 x 4제곱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얘는 몇 차가 됩니다? 4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4차가 되는 거야. 얘가 4차니까 뭐 차수를 지금 현재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지? 그냥 이 상태에서 f1을 그냥 다짜고짜 구해달라고? f1을 다짜고짜 구해달라고? 이런 문제인가? 잠깐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오케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ax의 n제곱 더하기 댕댕댕댕 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2로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다 x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a의 x제곱분의 1의 전체 n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2로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될 텐데 거기는 걔에다가 지금 몇 차? 4차를 곱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밑에가 지금 x의 2n제곱분의 x의 4제곱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2n이라는 게 4보다 더 크면 안 돼요. 그쵸? 제가 더 커지면 안 돼.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얘는 n 값이 뭐 빵차거나 아니면 1차거나 최대 맥시멈 2차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fx 자체를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세팅해 놓고 풀면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겠다. 왜냐면 얘가 빵이면 1차,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면 빵차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fx는 저렇게 2차 이하로 세팅해 놓고 생각을 해주자.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제 봐봐. 나는 이제 A, B, C가 현재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직접 때려 집어 넣고서는 뭘 하는 거는 개수 비교를 하는 거는 최악의 방법. 최악이라기보다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뭔가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소리죠.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0을 넣을 수가 없네. 그렇죠. 안타깝네. 그지? 왜냐면 0을 넣을 수가 없어. 얘가 분모가 지금 0이 깔려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얘는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정말 너무 싫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여기 먼저 놓고 보면은 c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c가 5겠네요, 일단. 그치? 금방 구해지겠네. 계수 비교하면 금방 구해지겠다.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였어? fx가 최대 2차일 수밖에 없겠군요. 2차보다 커져버리면 얘가 유리식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다항식이거든. 여기는 얘도 다항식이거든. 그럼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빼주면 다항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다항식이 아니라 유리식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쟤는 2차가 최대 차수가 됩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요가 다 뛴다. 그냥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 그죠? 아쉽다. 그지? 이런 문제는 좀 아쉬운 것 같아.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해설은 어떻게 풀어놨어? 해설도 그냥 음. 내려봐. 아, 해설도 그냥 때려 박아서 했어? 그럼 이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냥 굳이 계산하지 마. 알겠죠? 계산하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해석의 느낌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우리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너희는 연습해놔. 알겠죠? 왜? 시험에서 정 안 보이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니까. 알겠죠? 나는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너희는 해. 알겠죠? 알겠나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2번은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아름고의 문제랑 똑같죠. 얘가 조건이 하나 더 적죠, 오히려. 그땐 정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직접 노가다에서 그냥 하나씩 다 구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됐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인수분해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인수분해 뭐가 있어, 얘들아? 5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5원칙이 다 기억나는 사람 손. 자신 있게 들어보자. 자신 있게 아무도 모르네요. 어. 그래요? 일단은 얘들아, 이 개념 있게 수학하자고 이게 내가 이게 지원하는데 또 우리 시연이가 또 이렇게 써줬어요. 그죠? 자꾸 거기를 가리더라고, 선생님이. 아니, 이 문구가 원래 있었잖아. 자꾸만 여기다 뭔가 선생님이 써놓은 걸 자꾸 가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치워버렸거든. 근데 우리 시연이가 써줬어요. 근데 잘 썼네. 그지? 지금 또 내가 또 잔소리하고 싶은 얘기랑, 그지? 개념 있게 수학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개념을 먼저 잡아놔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왜 공식이 개념이니? 는 아니야. 그지? 공식 자체가 개념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 개념 보겠어. 인수분해 5원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원칙을 토대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라는 그 형태 변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나요? 이거를 묻고 있는 단원이 인수분해라는 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거 하다 보면 끝나겠네 오늘. 그렇죠? 자, 인수분해의 5원칙과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었지. 오케이? 5원칙과 두 가지 예외사항. 이걸 그래서 7원칙이라고 쓸까 선생님은 항상 고민하긴 하는데 7원칙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5원칙이 맞고 그다음에 이 예외사항이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그렇지. 맞아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공통인수가 발견되면은 얘는 묶어주세요. 묶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다면 뭘 해라? 이제 치환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중딩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얘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얘들아.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야. 공통인수를 묶어라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너희가 형태를 막 쪼개서 변형한 다음에 보이게 만든 다음에 묶어라 이런 얘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얘기 사실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러니까 1 잡아주고 그다음에 1, 2 잡아주고 여기는 얘 플러스였으면 이게 부호가 같을 거고 이거랑 이거에서 얘가 만들어지고 싶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고 여기는 얘를 1을 x라고 쓰고 얘를 또 x라고 쓰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이 방법은 여전히 항상 말하지만 그냥 방법으로 외우고 있는 것뿐이지. 왜 저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수학에서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식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뭐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느낌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냥 이런 거지. 공식이 뭐였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까?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지. 일단은 여기는 얘는 제1원칙인 공통 인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쪼개진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그냥 단순히 ax 더하기 bx 더하기 ab로 이렇게 쪼개버릴게. 얘를 그냥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로 묶으면 x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b로 묶으면 x 더하기 a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공통인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안 보이던 공통인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봐봐. 여기서 그 규칙을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곱한 형태가 되지. 다시 여기는 얘랑 곱한 형태가 여기는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얘랑 뭐 한 거야? 더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더해지면서 여기는 얘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얘랑 곱해지면서 얘를 만들고 있어.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곱과 여기는 얘랑 얘 합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각화 시켜준 게 이제 A랑 B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곱한 거고 그렇죠? 여기에 x 달아주게 된다면 여기는 얘랑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얘랑 더한 계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얘 공식은 공통인수로 뭐 해주세요? 묶어라 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온 그런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이라고 부를 만한 거라고 하는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때 걔가 개념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공식은 뭐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공부할 때 그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증명해 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한 번쯤은 다 스스로 증명해보고 그걸 토대로 공식을 외워주면 외워지는 것도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활용도 더 잘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증명해보는 건 당연히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재수 때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수 때 수학의 정석이 있었어. 정석 책을 하나씩 다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을 훑어가면서 모든 개념들에 나와 있는 그 공식들을 전부 다 증명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 재수 때. 전체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 증명과 공식 증명이랑 그 다음에 그 개념 공부를 빡빡하게 하는데, 개념까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딱 한 달이 걸렸거든. 한 달. 한 달 동안 그 수학, 지금으로 따지면 수학 상하, 원, 투, 미적까지 이렇게 그냥 한 달 동안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이랑 이런 것들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보통 정석책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니? 예제, 유제 정도 풀고요. 그죠? 예제, 유제 이런 거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얘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개념 파트를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이 개념을 제대로 내가 정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 유제를 정확하게 한 번씩 다 풀어봤어. 연습 문제는 풀지도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다 공부하고 그 개념대로 예제, 유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전체 한 달 정도 걸렸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수학 공부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공부했더니 선생님 점수가 70점대였거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걸 딱 시작하고 나서 첫 시험에 100점이 나왔어요.
그냥 바로 첫 시험에 100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100점이 나와. 그러니까 96점 아니면 100점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개념 있게 공부한다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여기서 100점 가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 되게 물론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할 때. 한 달 동안 8시간씩 공부하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96점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 오케이? 어쨌든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렇지. 복 2차식이었죠. 그럼 네 번째 방법, 네 번째는 뭐였어? 복잡한식이었지.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였어? 고차식.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공 복 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근데 사실 저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어져 있는 식을 딱 봤을 때 그 식이 보기차식인지 복잡한식인지 고차식인지 정도는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 그냥 이건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너희가 공식 가지고 쓰는 연습만 해주면 되는 거.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건 치환해라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 치환하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뭐 쉽게는 요런 거는 그냥 바로 여기는 얘를 뭐 치환해서 풀면 되지. 근데 여기는 얘랑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놓고 치환해라. 그런 것도 포함돼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공통 부분이 또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치환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안 보이는 것까지 찾아낼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정도의 관찰력은 있어야 된다.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관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관찰 없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을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해되나요? 다음 넘어가서 이런 식은 이제 말하고 싶은 요런 식이 뭐였지? 예외상 상반식이라고 했던 거. 이제 상반식 요거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넘어가서 근데 보기차식이라는 형태는 애시당초 그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4차 다음에 2차 다음에 상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복 2차식의 해결 전략이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어주세요. 그럼 두 개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합차의 형태로 변형해서 이런 꼴로 변형하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생기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만 할 수 있으면 이 상태에서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다시 어딨니?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을 t로 치환해봤자 어차피 안 됐었단 말이야. 그렇죠? 저기는 제 해결 전략 다 가지고 있죠? 요 두 번째 얘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랑 얘를 통해서 뭘 만들어 줄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얘를 쪼개가지고 여기는 얘다 완전 제곱식이 됨과 동시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의 형태를 띠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플러스 8x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원래 식과 똑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또 합차의 꼴이 완성될 테니까 라고 해서 이 정도의 해결 전략은 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변형해낸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만약에 더 된다면 더 해주면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보기차식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여긴 얘도 되게 쉬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해놓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 하는 방법, 흐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릴 게 별로 없는 그런 건데 처음에는 뭐야 왜 여기는 얘를 갑자기 이렇게 쪼갰어? 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구성이 됐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풀 거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자가 포함된 식의 인수분해. 이걸 우리가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죠. 복잡한 식. 요걸 가지고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고 이 복잡한 식은 일단 키워드가 뭐였어?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문자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이어야 돼. 문자가 2개 이상이 아니라면은 복잡한 식이 아니라 고차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케이? 다시. 여긴 얘는 복잡한 식이 맞죠? 됐어? 얘는 복잡한 식입니다. 여긴 얘도 복잡한 식이고 얘도 복잡한 식이야. 전부 다 복잡한 식들이야. 저런 것들은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복잡한 식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문자가 X만 문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기 이제는 고차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문자가 몇 개인 거, 문자가 1개인 거를 우리는 고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결 전략이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의 해결 전략은 뭐예요? 고차식의 해결 전략은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했었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쪼개는 거. 이거는 우리가 3, 4차 방정을 씹을 때 하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 때문에 곤란함을 겪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건 결국 뭐야? 이 복잡한 식입니다. 복잡한 식.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여기는 얘가 해석하기 제일 힘든 거기도 하고 그지? 이 복잡한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딱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진짜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하게 다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림차순이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내림차순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 차수가 낮은. 여기선 차수가 낮은 문자로 뭐 한다? 내림차순. 아, 이거 또 왜 이렇게 크게 써? 얘가 중요한지 알잖아. 그지?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되게 조그맣게 써야겠다. 됐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의해. 이 이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 쇼츠 보면은 그 마술하는 거 있잖아. 봤어? 어? 킹받네. 그거 제율이라며. 어쨌든 그 마술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 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2개 이상이라면 그 식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되게 어때? 어지러워요. 그치? 되게 어지럽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얘가 어지러운 이유는 뭐야? 나는 A도 봐야 되고 B도 봐야 되고 C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 3개나 봐야 되니까 뭐 한 거야? 어지러운 거야. 됐어? 우리의 눈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아니, 눈은 2개지만, 눈은 2개지만 그 2개의 눈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 항상. 그렇지 않니? 우리 초식 동물들은 어때? 눈이 옆에 달렸죠. 그러니까 양쪽을 바라본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 반경이 되게 넓어요. 대신에 집중력이 분산되겠죠. 여기서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케이? 육식동물들은 다 한쪽에 달렸잖아. 앞쪽에만 달렸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마술을 하면서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없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분산시켰어. 그러면 너희 눈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내가 대놓고 내려놔도 사실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잡아가지고 내려놓고 됐어? 내려놨어. 그리고 가져가서 여기서 비벼.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내려놔.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연속 동작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죠. 됐어? 이게 뭘 이용한 거야? 사람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렇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눈이 2개이긴 하지만 한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복잡한 식이 우리한테 어려운 이유는 문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됐어? 그럼 그 문자 여러 개 중에서 나는 한 문자만 딱 골라서 그 문자만 패는 거지. 한 놈만 패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봐봐. 그 문자를 고를 때 있잖아. 그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차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고차식의 해결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고른 문자의 차수가 낮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걔는 저차식이 되잖아. 1차나 2차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1차나 2차는 우리가 해결 전략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차수가 낮을수록 어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식을 바라보는 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다 2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아무 문자나 골라서 하면 되긴 하지만 문자 상황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여기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1번을 한번 쓱 봐봐.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3차식이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기보다는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야 뭘 할 수 있어? 편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왜? 차수가 낮으니까. 이해됩니다? 물론 개수는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차짜리는 2개, 3개 있네. 그지?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4x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다시 플러스 x 다시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8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나는 얘가 이렇게 하나, 그다음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바라보기로 하는 거죠.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순간부터 얘는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총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1에다가 뭐가 돼요? 4x의 제곱은 플러스 2x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나는 이거 두 개를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여긴 얘는 지금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달아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여기는 얘는 당연히 1을 달아줄 수밖에 없겠지. 여긴 얘가 4x제곱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달아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딱 여기는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y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랑 마이너스 3y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얘 복잡한 식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느낌. 물론 차수가 높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긴 얘가 더 바라보기가 쉬워. 오케이?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게 복잡하냐, 바라보는 게 편하냐, 지금 이거의 차이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차수가 낮을수록 우리가 바라보기가 편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4가지, 총 5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사항이 몇 개 있다고 했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예외사항 뭐가 있었어? 예외 1.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거는 유일하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요 예외를 통해서 이 5원칙을 통해서 내가 인수분해할 수 없는 유일한 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봤으면 얘에 대한 변형은 크게 몇 가지로 할 수 있어? 2가지로 할 수 있어. 크게 보면. 얘에 대한 변형은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아까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방향 자체를 인수분해로 자꾸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어?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B에다가 A 더하기 B의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긴 얘는 합차, 합곱에 대한 꼴로 그냥 곱셈공식 변형을 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함에 있어서 여기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당연히 더 어때? 긍정적이지. 이렇게 변형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긍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런 애를 발견하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여기는 얘 인수분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예외사항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얘는 뭐가 돼요? 일단은 요거 2개만 딱 골라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3배, 이거 마이너스 요거는 뒤로 빼놓을게. 마이너스 3 뭐가 되겠어? 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지금 요것만 본 거야. 얘를 요렇게 변형한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저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 더할 거잖아, 먼저. 그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뭐야? 전체 세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3배에 a 더하기 b에다가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 3ab로 묶이네. 그러면 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 항이 3개가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통 인수가 최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ab고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bc와 마이너스 3ca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정리한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네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몇 번 해봤더니 2번 해봤더니 저긴 쟤는 인수분해가 되더라. 예,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공통인수를 억지로 찾아내서 뭐해라? 묶어라라고 하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공통인수를 억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식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예외 사항이 뭐가 있었지? 두 번째 예외 사항. 아까 말하려다 말았던 거. 2번 예외. 상반식이라고 부르는 거. 그죠? 어떻게 생긴 거야?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b 세제곱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거야. 얘랑 얘랑 개수가 같고 얘랑 얘랑 개수가 같아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딱 반땡하면은 대칭인 이런 형태들. 그지?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뭐였었어? 그렇지.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얘랑 얘가 세트로 묶이면서 a의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모양이 될 거고, 또 얘랑 얘가 세트로 묶이면서 b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모양이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변형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또 바꿔줄 수 있잖아. 그렇죠? 얘를 변형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면 이제 뭐가 생긴 거니까? 공통 부분이 생긴 거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먼저 인수분해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 나머지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이었어. 이해됩니다? 그 기본적인 흐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5원칙과 2예외, 요 총 7가지의 상황들은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만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거야. 딱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 할 거야. 다른 거 없어.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수분해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상반식 하나 보였잖아. 뭐였죠? 요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지? 요게 상반식이었죠? 됩니다? 제가 상반식이었지. 얘 상반식 해결 전략 뭐라고요? x제곱으로 묶어준다. 그럼 얘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지금 요거랑 요거는 갖다 쓴 거고. 그다음 더하기, 빼기,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갖다 쓴 거고. 그다음 더하기 3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요 녀석을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제 공통 부분이 생김으로써 여기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니까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잖아. 이게 x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제곱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제곱이니까 여긴 얘는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제곱 a제곱 b제곱은 뭐니까? ab 전체 제곱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긴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는군요. 인수인 것은 3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결 전략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됐어?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여기 그냥 보기차식이네. 해결 전략 따다당.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보기차식이네. 해결 전략 따다당.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네.
낮은 문자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수. 복잡한 식이네. 복잡한 식이네. 오케이? 이런 느낌들. 이해됐죠? 오케이? 고차식이네. 고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이런 느낌들. 그다음 활용들 한번 쭉쭉 다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스텝 2의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요거 증명하는 거죠. 요거 인수분해하는 과정이야. 지금 여기서 증명해 줬던 거 그대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는 스텝 2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스텝 3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스텝 2까지 한번 충분히 연습들 충분히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다음 스텝 3 가서 조금 같이 좀 어려운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